자, 특수물건 두 번째 시간, 우리 선순위 가등기의 위험성을 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가등기의 위험성 판단이 아니라 선순위라고 콕 집었어요. 그래서 가등기가 선순위가 아니면 일단은 조금 법의 무조건이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냥 감히 무조건 안전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럼 선순위와 후순위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 경매 공부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등기상 최선순위 설정 권리, 우리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말소기준 권리라고 하죠. 그죠? 말소기준 권리, 뭐 근저당이나 가압류나 여러 가지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말소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가등기가 설정이 됐다. 단순히 순위로 봤을 때 이러면 요거는 사실상 쳐다도 안 보셔도 됩니다. 무조건 소멸이고 가등기로 담보하고 있는 뭐 매매예약 완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소멸하기 때문에 사실상 후순위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후순위 가등기는 요번 시간에 아예 다루지를 않을 거고요. 선순위 가등기 이런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 받더라도 요 가등기가 살아남아요.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 어떤 위험이 닥치는지 또 선순위로 가등기가 살아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위험하지 않은 가등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경우인지 이런 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등기의 개념부터 좀 알아야 되겠죠? 장차 본등기를 할 것을 전제로 그 순위를 미리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순위예요. 요 가등기는 등기부등본상에 분명히 등기를 하긴 합니다만 그 등기로 인해서 등기는 이제 하면은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요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권리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여전히 기존의 소유자고요. 그 소유자는 그 부동산을 팔 수도 있고요. 또 임대를 놓을 수도 있고요.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가등기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법률적으로는 팔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는 사람이 안 사겠죠. 가등기가 있는 거를 제가 왜 사요? 임차인 임대 놓으려고 그러면 임차인이 가등기 있는 집에 제가 왜 보증금을 주고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또 은행에다 담보를 제공해도 우리는 가등기가 있는 물건에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제한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법률적으로 등기 자체가 불허되는 건 아니다. 그걸 좀 아시고요. 자, 순위를 미리 보존한다. 그러면은 이 순위를 보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뒤에서 그림으로 좀 보기로 하고요. 일단 가등기는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권리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이런 것들이죠. 이런 등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거의 실제 실무상의 가등기 중에 98%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권리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권리는 소유권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소유권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가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한 가등기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변경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설정만은 아니라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여기 본등기의 개념이라는 거는 앞으로 할 등기를 지금 미리 하는 겁니다.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순위를 보존하는 거예요. 근데 순위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게 실무적으로 소유권이 거의 대부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 가등기는 소유권 가등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가등기 설명 드리는 것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줄여서 우리 소유권 가등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유권 가등기를 기준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을 드릴게요. 사례를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지금 현재는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을이 그 부동산에서 소유권 가등기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등기가 설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권리 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전히 소유권은 누구다? 역시 갑입니다. 그래서 갑이 병한테 돈을 빌리고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또 정한테 줘야 될 돈을 안 주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정이 가압류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을이 요 가등기, 장래할 등기의 순위를 보존하는 등기라고 했죠. 을이 본등기를 칩니다. 그러면 본등기를 쳤으니까 이제는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가등기로 인해서
얻은 물건 변동의 효력은 그 순위는 가등기 시점, 본등기로 얻은 효력은 가등기 시점으로 순위가 소급이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을 하냐 하면 을이 본등기를 치면서 순위면에서는 요 시점에 지금 소유권을 취득한 거거든요. 그런데 병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갑한테 돈을 빌려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을 소유의 부동산에 갑한테 돈을 빌려줘 놓고 을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이런 어떤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본등기를 치는 순간 순위가 가등기로 소급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설정된 가등기를 제한할 수 있는 다른 권리들은 다 소멸이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등기만으로는 권리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가등기 되어 있는 집을 은행에다 담보로 제공하면 은행에선 우리는 이거 안 받아줘요라고 한다고 거부한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등기 채권자가 본등기를 치면 저당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을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가등기의 효력이에요. 자,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요.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거 두 개가 순위가 바뀌었다. 가등기가 설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게 경매됐을 때는 소유권 가등기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 매매로 넘어갔을 때는 뭐 말소기준 권리 이유는 소멸된다. 이거는 경매 얘기니까 일반 매매, 뭐 증여 이런 식으로 경매가 아닌 그 다른 방법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후순위 가등기도 분명히 살아남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아주 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뭐 그 근저당권 이후에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가처분은 소멸된다. 뭐 지금 가등기 소멸된다. 뭐 지상권 소멸된다. 이런 거 우리 경매로 먼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매에 국한된 얘기인데 일반 매매를 하면서 등기부는 내가 뭔가 지금 토지를 하나 사려고 해요. 토지를 하나 사려고 했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어봤더니 거기에 근저당권이 있고 그다음에 뭐 가처분 등기가 있습니다. 아니면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거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네. 이거 내가 매수하면 소멸하겠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아닙니다.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설정된 권리는 다 소멸된다. 이거는 경매에만 국한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소유권 가등기가 선순위로 설정된 소유권 가등기가 이제 경매에서는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좀 볼게요. 우리 일단은 4번까지는 앞의 사례와 똑같습니다.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병이 근저당권, 정이 가압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의 사례에선 그 경매 얘기가 아니었으니까 을이 본등기를 요 시점에 5번째로 본등기를 치는 사례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병이 근저당권에 터잡아서 갑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경매를 신청한 겁니다. 그래서 경매로 나왔어요. 지금 요때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요 근저당권,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 3개는 다 말소가 됩니다. 소멸이 돼요. 그러나 을 소유권 가등기는 선순위 가등기이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남고요. 소멸하지 않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낙찰 받아서 그 집에 실질적 입주까지 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다 하고 입주까지 했어요. 그런데 을이 본등기를 쳤다라고 한다면 소유권을 뺏깁니다. 이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소유권 가등기가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은 경매로 낙찰받으면 안 된다. 그죠?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니까 낙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을의 가등기는 지워지진 않고 있습니다만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을이 가등기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본등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내 소유로 그냥 남아있겠죠. 그죠? 본등기를 하지 않거나 혹은 하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본등기를 하지 않을 거를 기대할 수는 없죠. 사람 마음을 그냥. 근데 소유권 가등기가 살아는 있지만 을이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그런 결과가 발생하는지 그거를 우리가 법리적으로 조금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노려보고 있는 낙찰을 받으려고 쳐다보고 있는 그 물건의 선순위 가등기가 그 사례에 해당이 되는지 요거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소유권 가등기가
선순위 나와 있고 분명히 법원 매각물권 명세서 상에도 가등기는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한테 인수된다라는 매각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가등기가 분명히 등기상에서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나 하면요. 첫 번째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 경우. 매매예약 완결권은 또 뭐야? 그죠? 자, 소유권 가등기는 장래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거를 순위를 보존하는 등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후년에, 5년 후에 요때 소유권 내가 이거를 너한테서 소유권을 넘겨 받아올게, 매매 예약할게, 이겁니다. 매매 예약을 한 거예요. 그럼 완결권이라는 거는 1년 후에, 2년 후에 우리 매매 예약했지? 그러니까 지금 매매하자라고 요구하는 거. 그 매매 예약을 하는데 어떤 조건이 붙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충족되는 때, 요때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약정한 기간 내에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는 가등기가 등기상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 예약 완결권이 소멸됐기 때문에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가등기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낙찰 받은 다음에 가등기권자한테 가서 말소에 동의해달라고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말소 동의를 해주면 그냥 말소하면 되고요. 경매 절차상에서는 지우지 못합니다. 어찌됐든 선순위 가등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경매 절차에서도 매각 물권 명세서에 분명히 인수된다라는 조건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경매 낙찰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할 때, 그 다음에 그때 말소 등기 촉탁으로는 못 지워요. 그러니까 경매 절차 외로 그 가등기 채권자한테 가서 요거 이미 그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본등기 못 치니까 지워주세요. 동의서 써주세요. 이래서 동의서를 써주면 그걸로 지울 수 있고요. 등기소에 신청해서. 아니다. 그리고 버틴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해서 그 승소에서 그 판결에서 그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요. 그 판결문을 첨부해서 법원에 이제 그 등기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지워줍니다. 등기소 가치권으로. 근데 요 매매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시장에 굉장히 오해가 많아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가등기는 제척기간 10년에 구속된다. 그래서 가등기 설정된 지 10년이 지났다고 한다면 설령 인수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제척기간 10년에 구속되는 것은 가등기가 아닙니다. 등기는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가등기로 지금 담보하고 있는 게 뭐예요? 매매예약 완결권이죠. 그죠? 매매예약 완결권. 너 나한테 팔기로 했잖아, 이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팔아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그 권리. 요거 매매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데, 요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요게 제척기간 10년에 구속됩니다. 다시 말해서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매매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그런데 우리 첫 줄에서 봤죠. 약정한 행사기간 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매예약을 하면서 매매예약 계약서를 쓰면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한을 20년으로 정했다, 30년으로 정했다, 유효합니다. 10년 있다고 해서 지워지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오는 거를 소유자, 현재의 부동산 소유자와 지금 그 예약을 하는 거죠. 예약을 하는데 15년 후에 사오겠다, 20년 후에 사오겠다, 혹은 30년 후에 사오겠다. 상식적이진 않죠. 그죠? 내년에 사겠다, 후년에 사겠다. 요 정도까지면 또 모를까? 그죠? 20년 후에, 3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고 그때 그때를 기한으로 매매예약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그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완결권 행사 기한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또 약정을 하더라도 10년보다는 짧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예약 완결권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거의 소멸한 걸로 보는 게 맞다 라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건 확률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무적으로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한을 30년으로 정해서 15년, 거의 20년이 다 된 시점에서 누군가 그 부동산을 취득하고 요 가등기에 소멸을 청구했다가 패소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상
그 가등기의 제척 기간은 10년이기 때문에 등기된 지 10년이 지난 가등기는 그냥 무시하고 안심하고 낙찰받아도 된다라는 그 명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게 문제냐면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등본을 보면 선순위 가등기가 있는데 그냥 가등기가 있을 뿐이고요. 그 등기 원인에 뭐 매매예약 이렇게 써 있을 뿐이지 요거 행사 기간을 언제로 정했다라는 거는 등기상에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결국에는 물론 확률적으로는 10년 이내의 가능성이 크다고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확하게 확정적으로는 이 가등기가 약정을 했는지 행사 기한을 약정을 했는지 했다면 그게 10년 이내인지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소유권 가등기가 효력이 없는 경우에 그 첫 번째 경우로서 매매예약 완결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라고 법률적으로는 요게 되지만 사실 경매에 있어서 미리 예측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판단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법리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좋은 게 만약에 가등기를 낙찰을 받았다. 가등기가 있는 물건을 낙찰을 받았다. 그래서 그 가등기가 인수됐다. 그래서 가등기 채권자하고 지금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죠. 소송을 하면서 서로 자료들을 증거들을 주고받고 하니까 그 매매 계약 예약 계약서가 있네. 매매 예약 계약서가 있는데 거기에 행사 기간을 몇 년으로 정했네. 그때는 볼 수 있으니까 그때 좀 사용할 수 있는 법리이긴 합니다만 경매 입찰에 있어서 입찰 전에 가등기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그런 자료로서는 사실상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낙찰 받기 전에 입찰하기 전에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아까하고 조금 비슷한데 아까는 매매예약 완결권이 소멸한 겁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지금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 가등기 권리자가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예요. 이미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가등기를 쳐놓고 앞으로 가볼까요? 그림 있는 대로 여기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가등기가 있는데요. 이 이후에 을이 본등기를 치질 않고요. 그냥 가등기에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를 치면 그 가등기의 부기등기로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가등기는 그냥 가등기대로 살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일반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요. 본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원인은 매매.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가등기 권리자가 본등기를 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등기는 그냥 살아있기는 합니다만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 이미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그죠? 을이 본등기를 하려면 갑한테 가서 소유권 내놔 해야 되는데 이미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소멸한 걸로 봅니다. 요거에 대한 판례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2002년 전에는 이런 경우에는 혼동이라고 그러죠.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한테 귀속되는 거 이렇게 혼동으로 소멸한다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2000년대 법이 바뀐 게 혼동으로 소멸하는 건 아니다. 혼동은 뭐냐? 채권 채무가 동일한 인한테 귀속돼야 되는 건데 가등기가 돼 있고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한테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 가등기 채권자는 현재의 소유자한테 본등기 해줘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랑 가등기 계약을 한 그 상대방 전 소유자죠. 그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는 전 소유자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 채권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 의무까지 같이 떠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혼동의 개념은 아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이 실질상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목적 달성한 거 아니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는데 어쨌든 다른 원인으로라도 등기를 가져왔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또 한 번 내 건데 또 제3자한테 나한테 내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요거는 효력이 없는 걸로 봅니다. 단 하나 조건은 있죠. 제3자 앞으로 처분 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거나 중간 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것 이겁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가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매로 취득을 했어요. 그냥 바로. 매매로. 그러면 가등기권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그냥 가등기, 본등기 못 치는 걸로 하자. 이게 판례인데 가등기가 되어 있고요.
가등기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 여기다 저당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제3자가. 그 다음에 요 가등기 채권자가 본등기를 치면 저당권 소멸한다고 그랬죠. 본등기를 치면 저당권이 소멸하는데 본등기를 친 게 아니라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되면 본등기를 친 게 아니라 저당권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요. 이렇게 처분 제한의 등기 또 중간 처분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이 가등기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가등기 의무자한테 소유권 내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그림으로 좀 사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가등기 매매 예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등기가 됐죠. 처분 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소유권으로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정가압류도 있고요. 이 상태에서 근저당권자 병이 임의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일단 가등기 선순위죠. 그죠?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는 저당권이고 가등기 선순위이기 때문에 요 가등기는 낙찰받았을 때 소멸하지 않고 등기부등본에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에는 살아남아 있으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소멸했느냐 소멸하지 않았느냐, 요거는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가등기 이후에, 을이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그 사이에 다른 등기, 제3자가 그 권리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요 순간 요 가등기의 효력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낙찰 받게 되면 뭐 살다가 을이 본등기를 치게 되면 소유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민사라는 거는 또 재판이라는 건 여러 가지 그 세부적인 증거 자료에 의해서 사실관계에 의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드린 거 그 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라는 전제로 본다면 요거는 사실상 낙찰받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을이 가등기를 했는데요. 본등기 했으면 뭐 가등기 그 목적 달성을 한 거니까 당연히 소멸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요 사례와는 다르게 지금 중간에 처분 제한의 등기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을이 가등기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매매로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했다라는 게 우리 2002년도에 나온 그 판례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병의 근저당, 정의 가압류, 그 다음에 병의 경매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낙찰을 받았다. 이때도 역시 말소 기준 권리는 병의 근저당권이고요. 근저당권보다 가등기가 선순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각물권 명세서에도 분명하게 가등기는 낙찰자한테 인수될 것이다 라고 그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경매 낙찰받고 등기 촉탁으로는 가등기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만 요 가등기권자 을을 찾아가서 당신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니까 가등기 청구권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말소에 동의해달라.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지우는 방법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암기식 공부가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결론을 얘기를 한다면 가등기 이후에 다른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가등기의 그 소유권 이전 청구권 소멸한다. 물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치면 당연히 소멸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이기 때문에 본등기 했다라고 한다면 목적 달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소멸이고요. 그런데 본등기를 안 했으면 살아남지만 본등기가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요겁니다. 결론은 이런 물건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경쟁 상대적으로 근데 이게 또 아는 사람이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네. 적지만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쟁이 전혀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경쟁이 굉장히 적은 건 사실이니까 이런 형태의 가등기 인수되는 매각물권명세서에 인수된다고 표시되어 있는 물건을 찾는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경쟁 없이 저렴하게 낙찰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이 가능합니다. 셋째 시간에 뵙겠습니다.